2010년 3월의 어느 토요일,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기막힌 일이 펼쳐집니다. 최악의 영화를 선정하는 골든 라즈베리 시상식장. 산드라 블록은 영화 올 어바웃 스티브로 최악의 여우주연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던 것입니다. 보통의 배우라면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정도로 굴욕적인 이 시상식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스러운 시상식에 산드라 블록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영화 DVD를 가득 실은 수레를 직접 끌고 무대 위로 올라가 참석자 전원에게 배포하는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산드라는 관객들에게 이 영화를 보고 나서도 내 연기가 정말 최악이었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달라고 당차게 응수했습니다. 또한 만약 여러분이 직접 보고 다시 평가해준다면 내년에 이 상을 돌려주려고 기꺼이 다시 오겠다는 농담을 던지며 현장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자신의 실패마저 유쾌한 농담으로 받아치는 그녀의 쿨한 모습에 관객들은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바로 다음날 밤 제82회 아카데미 시상식. 전날 최악의 배우로 꼽혔던 그녀의 손에 영화 블라인드 사이드로 이번엔 생애 첫 오스카 여우주연상 트로피가 쥐어집니다. 할리우드 역사상 하루 만에 최악과 최고의 상을 모두 거머쥔 유일한 배우라는 진기록을 남겼던 것이죠. 자신의 비난을 유머로 승화시키고 배우로서의 전문성과 인간적인 매력을 동시에 보여준 것입니다. 아카데미 시상식 무대 위에서 그녀는 남편 제시 제임스를 바라보며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지 불과 열흘 만에 남편 제시 제임스의 추악한 외도 사실이 언론을 통해 폭로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명의 여성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폭로를 이어갔죠. 제임스는 산드라가 영화 촬영을 위해 집을 비운 사이 다수의 여성과 광범위한 외도를 저질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화 블라인드 사이드로 최고의 자리에 올랐지만 정작 자신의 인생에 들이닥친 사각지대는 전혀 보지 못했던 겁니다. 산드라는 타협 없이 즉각적으로 결별을 선택했고 6개월 만에 이혼을 마무리했습니다. 산드라 블록은 처음부터 할리우드의 화려한 중심에 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철저한 이방인에 가까웠죠. 1964년 7월 26일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 카운티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엘라베마 출신의 미 육군 군무원이자 성악 교사이며 어머니는 독일 출신의 유명 오페라 가수입니다. 아버지가 독일 리른베르크에 주둔할 당시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산드라는 유년 시절의 대부분을 오페라 가수 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대부분을 독일에서 보냈으며 오페라 투어를 다니던 어머니를 따라 유럽 전역을 여행하며 발레와 성악을 공부했습니다. 5살 때 어머니의 오페라 무대에 아역으로 처음 출연했으며 니른베르크 어린이 합창단원으로도 활동하며 일찍이 무대 감각을 익혔습니다. 12살에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를 기다린 건 촌스러운 패션과 짙은 독일어 억양을 향한 비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눅드는 대신 특유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사람들을 사로잡았고 결국 고등학교 치어리더 단장까지 꿰차며 훗날 우리가 아는 그 단단한 매력의 떡잎을 보여줍니다. 1982년 이스트 캐롤라이나 대학교에서 연극학을 전공합니다. 대학 시절 피터팬과 같은 연극 무대에서 실전 역량을 쌓았으나 1986년 봄 졸업까지 한 3학점만을 남겨둔 상태에서 연기자의 꿈을 위해 뉴욕 맨해튼으로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배우의 꿈을 안고 향한 뉴욕의 현실은 차가웠습니다. 바텐더와 칵테일 웨이트리스, 코트 보관소 직원을 전전하며 수많은 오디션에서 거절당하는 뼈아픈 무명 시절을 보냅니다. 1987년 저예산 독립영화 행맨에서 공식적으로 스크린에 데뷔했습니다. 브로드웨이 연극 노타임 플랫에서의 연기가 호평을 받아 감독 앨런 제이 레비에게 발탁되었고 1989년 TV 영화 바이오닉 쇼다운에 출연했으며 1990년에는 MBC 시트콤 워킹걸의 주연을 맡아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산드라 블록이 할리우드 시장에 진입하게 된 결정적 계기는 1993년작 SF 액션 영화 데몰리션맨이었습니다. 원래 이 영화에서 배우 로리 패티가 낙점되어 이틀 동안 촬영이 진행 중이었으나 로리 패티는 주연 배우 실베스터 스텔론과의 극심한 의견 충돌로 제작 초기 단계에서 하차당했습니다. 이 위박한 상황에서 대타로 긴급 수혈된 산드라 블록은 특유의 쾌활하고 엉뚱한 매력으로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하여 평단과 관객의 찬사를 받았으며 스텔론과의 훌륭한 연기 호흡을 선보였습니다. 한편 대학 시절 중단했던 자녀 학업 또한 틈틈이 이수하여 연극학 학사 학위를 취득하는 집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을 뒤흔든 첫 번째 사랑이 찾아옵니다. 1992년 영화 러브 포션
넘버 나인에서 만난 배우 테이트 도노반이었습니다. 당시 대중적 인지도가 낮았던 산드라 블록은 테이트 도노반의 관심을 끌기 위해 능동적으로 다가갔으며 적극적으로 구애했음을 고백하기도 했죠. 두 사람은 무려 4년 동안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약혼 반지까지 나눠뛰며 평생을 약속했죠.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약혼은 결국 파혼으로 산산조각 났고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끔찍한 상실감을 맛보게 됩니다. 당시 그녀의 인생은 영화 제목처럼 그야말로 엄청난 스피드로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영화 스피드의 초대박으로 단숨에 전 세계가 사랑하는 미국의 연인으로 떠오른 겁니다. 영화 스피드의 전 세계적인 흥행은 대중과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산드라 블록 한 사람에게만 극단적으로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커리어 침체를 겪고 있던 테이트 도노반이 느꼈을 심리적 위축감과 격차는 메우기 힘든 정서적 장벽이 이별의 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당시 상대역이었던 키아누 리브스와 남몰래 짝사랑을 하면서도 일에 집중하기 위해 끝내 고백하지 않았다는 풋풋한 비하인드는 지금까지도 유명하죠. 스타덤에 오른 이후 그녀는 잃어버린 안정감을 찾으려는 듯 끊임없이 사람을 찾아 헤맸습니다. 도노반과의 파경 직후 1995년 NFL 스타 트로이 에이크만과 잠시 교제했으며 이는 결별의 상처를 달래기 위한 반동 성격이 만남으로 분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화 타임 투 킬에서 만나 2년간 비밀 연애를 했던 매튜 맥커너히, 당시 영향력이 컸던 산드라가 신인이었던 맥커너히의 캐스팅에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비록 맥커너히의 변심으로 이별했으나 두 사람은 결별 후에도 서로를 깊이 존경하고 돌보는 사이라며 평생의 우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 최고의 여자친구였다고 극찬을 남긴 16살 연하의 라이언 고슬링은 2001년 영화 머더 바이 넘버에서 만나 16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2년간 열애했습니다. 촬영 중 고슬링이 애드립으로 블록에 뺨을 앓는 돌발 행동을 하자 블록이 마음껏 더 하라며 유쾌하게 받아넘긴 일화가 유명합니다. 고슬링은 이별의 원인으로 가혹한 조명을 받는 업계 특성상 사적인 관계를 유지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토로했습니다. 산드라는 항상 바쁘게 살던 자신에게 여유를 가르쳐준 고슬링을 꼬마 부처라고 불렀습니다. 최고의 흥행 배우라는 타이틀과 당대 최고 매력남들과의 화려한 로맨스, 겉보기엔 모든 걸 다 가진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꺼지고 나면 그녀의 내면에는 늘 이별이 남긴 흉터와 채워지지 않는 지독한 고독의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이 깊은 외로움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끔찍한 비극과 치명적인 오판의 늪으로 그녀를 서서히 끌어당기고 있었습니다. 삶이란 때로는 한 사람에게 너무하다 싶을 만큼 가혹한 시련을 몰아주곤 합니다. 2000년 12월 와이오밍주의 캄캄한 밤하늘, 그녀가 타고 있던 전용기가 눈덮인 활주로를 이탈하며 곤두박질 칩니다. 귀를 찢는 굉음, 두 동간 난 기체.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졌지만 죽음의 사신이 그녀의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도할 틈조차 없었습니다. 추락사고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정신적 지주였던 어머니마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시간이 흘러 상처가 무뎌질 즈음 공포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곳까지 파고듭니다. 2014년의 어느 새벽, 고요하던 집안에 낯선 발소리가 울립니다. 광적인 스토커가 자택에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상한 소음에 잠에서 깬 산드라는 어두운 옷을 입은 낯선 남성과 복도에서 직접 대면하는 극한의 공포를 겪었으며 그녀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 방문을 급하게 잠그고 옷장에 숨어 덜덜 떨리는 손으로 911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약 15분 동안 블록은 숨죽여 흐느끼며 911과 통화를 유지해야 했죠. 경찰이 도착했을 때 침입자는 산드라의 집안을 활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개월간 그녀를 스토킹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소지품에서는 산드라에게 보내는 편지 수십 장이 발견됐습니다. 스크린 속에서 악당을 물리치던 간인한 여전사도 현실의 끔찍한 공포 앞에서는 그저 공포에 질린 한 명의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영혼을 가장 잔인하게 찌른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에게 오스카 트로피를 안겨준 영화 블라인드 사이드 논란입니다. 영화의 실제 모델이었던 마이클 오가 양부모에게 속아 수익을 빼앗겼다며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양부모가 자신을 입양한 적이 없으며 후견인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권리를 빼앗고 영화 수익을 독차지했다는 폭로였습니다. 세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감동적인 가족 이야기로 알았던 영화의 진실이
새빨간 거짓말과 착취로 얼룩지자 대중의 분노는 엉뚱하게도 산드라 블록에게 향했습니다. 일부 악플러들은 그녀가 진실을 알고도 가짜 가족 연기로 받은 오스카 트로피를 당장 반납하라는 잔인한 조롱과 마녀 사냥이 쏟아졌죠. 그저 영화의 대본대로 최선을 다해 연기했을 뿐인데 또다시 세상의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비행기 추락, 스토커의 위협, 그리고 억울한 명예훼손까지 마치 우주미아가 되어 끝없는 절망 속을 유영하던 영화 그래비티의 주인공처럼 그녀는 철저한 무중력 상태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누가 봐도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완벽한 절망의 순간. 하지만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녀는 기적처럼 자신을 끌어올릴 구원의 동화줄을 찾아냅니다. 그것은 새로운 남자도 영예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엄마라는 이름이었습니다. 2010년 남편 제시 제임스의 추악한 불륜으로 세상이 무너져 내리던 바로 그 지옥 같은 시기 그녀의 품에 작은 생명 하나가 안깁니다. 뉴올리언스에서 입양한 남자아이 루이스였습니다. 가장 처참하게 배신당하고 버림받았다고 느꼈던 순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를 기꺼이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 딸 라일라까지 입양하며 혈연을 뛰어넘는 완벽한 자신만의 가족을 완성해냅니다. 그러나 백인 유명 여배우가 남부 출신의 흑인 영아를 입양했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미디어와 대중은 축복 대신 비뚤어진 시선을 던졌습니다. 산드라의 입양을 할리우드 스타들 사이의 유행이나 장신구를 구매하는 듯한 행위로 폄하하는 인종차별적이고 냉소적인 보도를 쏟아냈던 것이죠. 이러한 기성사회의 편견에 맞서 산드라는 자녀의 인격권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생활에 철저한 보안 장벽을 쳤습니다. 핏줄이 섞이지 않아도 피부색이 달라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녀는 자신의 인생작 블라인드 사이드의 기적을 스크린 밖 현실에서 고스란히 증명해냈습니다. 산드라 블록은 두 아이를 입양한 이후 자신의 삶에서 최우선 순위는 오직 아이들과 가족이라며 연기 활동을 잠정 중단할 정도로 깊은 모성애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거짓말처럼 완벽한 사랑이 찾아옵니다. 아들 루이스의 생일 파티에 고용된 사진작가 브라이언 렌달이었습니다. 화려한 할리우드의 톱스타나 억만장자가 아닌 평범하고 다정한 아빠로서 아이들을 품어주는 그의 모습에 산드라는 마침내 마음을 엽니다. 과거의 상처투성이 로맨스들과는 달랐습니다. 조용하고 단단하며 흔들림 없는 진짜 사랑이었죠. 세상의 악의적인 억측과 파파라치들의 무자비한 카메라 플래시. 그녀는 마치 영화 버드 박스에서 안대를 쓴 채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지켜낸 엄마처럼 세상의 모든 폭력적인 시선으로부터 자신의 가족을 철저히 보호했습니다. 따뜻한 집, 사랑스러운 두 아이, 그리고 내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완벽한 파트너. 먼 길을 돌아 마침내 그녀의 인생에도 잔잔한 평화가 찾아온 듯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여신은 끝내 그녀에게 영원한 행복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평생을 바쳐 지켜낸 이 완벽한 안식처에 그 어떤 스토커나 스캔들보다 더 잔인하고 조용한 불청객이 문을 두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운명은 그녀에게서 무엇을 더 빼앗고 싶었던 걸까요? 2020년 완벽한 평화는 한 장의 진단서 앞에서 무참히 산산조각납니다. 그녀의 동반자 브라이언 렌달이 점진적으로 신체 마비를 유발하는 루게릭병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 병은 서서히 근육이 굳어갑니다. 숨이 가빠집니다. 치료법은 없습니다. 예정된 죽음 앞에서 산드라 블록은 주저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결심합니다. 두 사람은 투병 사실을 대중으로부터 철저히 은폐하기로 합의하고 산드라는 자녀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확보한다는 명목하에 2022년 영화 로스트시티의 개봉을 끝으로 돌연 할리우드에서의 무기한 휴식을 선언합니다. 당시 대중과 언론은 번아웃이 온 것 아니냐, 이대로 은퇴하는 것이냐며 떠들어댔죠.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할리우드라는 거대한 도시를 미련 없이 등진 채 오직 사랑하는 남자의 마지막 시간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철저히 단절된 외로운 투병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3년이라는 피말리는 시간. 그녀는 파파라치의 렌즈가 닿지 않는 집안 깊숙한 곳에서 화려한 드레스 대신 편안한 티셔츠 차림으로 연인의 굳어가는 손을 쥐었습니다. 자신의 명성이나 재력이 그의 병을 고칠 수 없다는 뼈아픈 무력감 속에서도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으며 아이들과 함께 브라이언의 곁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집안에 전문 의료기기와 전담 간호팀을 배치한 뒤 스스로 렌달의 수간호사가 되어 3년간 그의 병간호에 전념했습니다. 그러나 동반자의 근육이 퇴화하고 호흡이
멈춰가는 비극적 과정을 온몸으로 지켜내야 했던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의 기적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2023년 브라이언 랜달은 57세의 나이로 평화롭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숱한 스캔들에 상처받으며 평생을 헤맨 끝에 마침내 찾아냈던 단 하나의 진짜 사랑. 운명은 그 마지막 구명조끼마저 그녀에게서 잔인하게 빼앗아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온기가 사라진 텅 빈 집안. 남겨진 두 아이. 그리고 다시 혼자가 된 산드라 블록. 그녀를 둘러싼 모든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이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그녀는 과연 다시 숨을 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비극의 무게에 짓눌려 영원히 주저앉고 말까요? 하지만 우리는 산드라 블록이라는 사람을 너무 몰랐습니다. 그녀는 비극에 잡아먹히는 대신 그 비극을 딛고 일어서는 상상 이상의 단단함을 가진 사람이었으니까요.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산드라 블록의 진짜 얼굴은 레드카펫 위에 화려한 조명 아래가 아니라 재난 현장의 가장 낮은 곳에 있었습니다. 2001년 9일 테러를 시작으로 아시아 쓰나미, IT 지진, 허리케인 하비,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까지 전 세계에 끔찍한 비극이 닥칠 때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적십자의 500만 달러, 약 65억 원의 거액을 조용히 기부해 왔습니다. 산드라 블록은 할리우드에서 기부 활동을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펼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대형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세간의 이목을 피한 채 묵묵히 고액을 기부하는 무소음 기부 원칙을 고수해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의 영화 속 연기에 환호할 때 그녀는 카메라 밖에서 철저한 침묵 속에 수많은 사람의 삶을 구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의 인생을 되짚어보면 참으로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세상에 분노하는 대신 상처받고 버림받은 아이들을 기꺼이 품에 안아 자신만의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재난으로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손을 내밀며 타인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결국 스스로를 치유해냈습니다. 마치 조개 속으로 들어온 거친 모래알이 살을 찢는 고통을 이겨내고 마침내 영롱한 진주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삶이 당신을 무너뜨리려 할 때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대신 다시 한번 사랑을 선택하라고 말이죠. 산드라는 브라이언 랜달 사망 이후 대중의 시선에서 벗어나 조용한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2022년 영화 로스트 시티가 북미 박스오피스 수익 1억 달러, 약 1,300억 원을 돌파하면서 할리우드 역사상 북미 흥행 수익 1억 달러 이상의 작품을 11편 보유한 여배우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녀는 톰 크루즈나 톰 행크스처럼 시리즈물, 미션 임파서블, 토이 스토리 등의 강력한 지원 없이도 본인의 이름만으로 관객을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믿음직한 스타임을 입증했습니다. 2026년 기준 산드라 블록의 순자산은 약 2억 5천만 달러, 한화 약 3,4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단순히 영화 출연료만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일찍이 자신의 제작사 포티스 필름즈를 설립해 영화 수익의 상당 부분을 러닝 개런티로 챙기는 현명한 계약을 맺어왔습니다. 영화 그래비티 단 한 편으로 고정 출연료 외에 벌어들인 수익만 무려 7천만 달러, 약 900억 원이 넘습니다. 또한 미국 전역에 걸쳐 막대한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벌리 힐스의 대저택, 말리부 해변의 별장, 뉴욕의 타운하우스, 텍사스 오스틴의 호숫가 저택, 그리고 와이오밍주 잭슨홀의 광활한 부지까지 화려한 파티 대신 조용히 부동산을 매입하고 관리하며 탄탄한 부의 제국을 건설했죠. 2022년 로스트시티 이후 무기한 휴식을 선언했던 그녀가 다시 스포트라이트 중심에 섰습니다. 특히 오렌 절치님, 니콜 키드먼과 함께 프랙티컬 매직2의 출연 및 제작을 확정지었으며 다시 돌아온다는 소식은 전 세계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었죠. 그녀가 슬픔을 털고 다시 할리우드로 돌아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훌쩍 자란 두 아이 루이스와 라일라였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다시 카메라 앞에서 행복하게 웃기를 바랐고 그 응원에 힘입어 산드라는 2026년 4월 CNBC 행사 등에 깜짝 등장하며 특유의 유쾌한 에너지를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간 산드라 블록이 묵묵히 걸어갈 다음 인생을 더욱 진심으로 응원하게 되는 진짜 이유일 것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가장 빛나는 진주가 되어 새롭게 쓰이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